예,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벨상 수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만에 좀 그나마 좀 좋은 소식 한번 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네. 매일 전쟁 얘기, 그렇죠. 시위 얘기 이런 예. 거 하다가 그것도 평화상이니까 네. 더더욱 더 예, 기분이 의미가 좋은 것 깊죠. 같아요. 또 한국에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런 얘기죠. 네. 일단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를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파키스탄의 소녀 그리고 또 인도의 사르티아티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특히 말랄라 유사프자이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지금 기록이 됐죠. 몇 살이죠?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사실 지난해에도 평화상 후보로 강력하게 대두가 됐었죠. 근데 그렇죠. 작년에는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요. 상을 줄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리다는 게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노벨 평화상, 노벨상 수상이라는 게 주는 그 막중한 부담감 또는 세계적인 명성 이런 걸 과연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신문이라든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화면으로 네. 큰 사진으로 이제 이 소녀의 얼굴이 나왔어요. 이 소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평화상을 어린 나이에 받게 됐을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소녀는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밸리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곳에는 이제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 이슬람이 여자애들 학교에 다니지 말게 하라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슬람에서 이제 그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샤리아법에 의하면 그 여성들의 기본 의무가 가정을 지키고 남성에게 복종하고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여자아이들이 밖을 나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나다니다니요. 그냥 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샤리아법의 그 엄격한 샤리아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은 외간 남자하고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에도 항상 얼굴과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친척의 동행 하에만 외출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친척? 네, 남자 친척의 그렇죠. 동행 하에만. 네. 그런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딜 감히 탈레반 그렇죠. 입장에선. 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자체만으로 탈레반한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를 아예 못 다니게 했어요. 여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다 탈레반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네. 그런 곳이었거든요. 음흠. 근데 말랄라는 아버지가 세운 학교를 몰래 다녔어요. 그러다가 2009년 말부터 영국 BBC의 블로그에 영어로 그 블로그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탈레반이 이러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 소녀들한테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라는 거를 폭로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파키스탄 소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죠. 2009년부터.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타고서 지구촌에 퍼져나가서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2012년 10월에 이제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이 말랄라가 타고 있던 스쿨버스를 멈춰 세웠어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이 중에 말랄라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말랄라가 전대요라고 답을 하니까 바로 얼굴에 총을 쐈죠.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목과 머리에 총탄이 관통을 했어요. 당시에 그럼 10대 초반의 나이의 여자아이한테. 네. 그러니까 그때 만 15살이 안 됐을 때였죠. 네. 그런 아이를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말라라가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목과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살아난 거죠. 그리고서 그때 이제 영국으로 이송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신변의 위협 때문에 파키스탄에 돌아오지 못하고 영국에 살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여성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랄라 탈레반이 내 몸은 쐈지만 내 꿈을 쏠 수는 없다. 어허.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16세 생일을 맞은 지난해 7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기까지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이제 평화상을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의 그 업무, 네. 일종의 업무, 네.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또 의지도 밝혔고요. 네, 그래서 말랄라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되면 총을 맞은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활동가가 되면 총을 맞을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아우, 16살짜리가 왜 이렇게 네. 기특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자신한테 총을 쏜 탈레반 대원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당차고 의지도 굳고 그런 소녀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16살 소녀가 네. 노벨 평화상을 탔고 그다음에 공동 수상한 사람이 인도의 인권 교육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네. 이 양반은 어떤 분이죠? 이분도 역시 아동 인권 운동가예요. 그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아동의 인권 개선에 평생을 헌신한 인물인데요. 이 공과대학 졸업하고 전기 기술자로 일하던 1980년에 아이들을 구하자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처음 이제 아동 인권 운동에 투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네. 어허. 근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이런 인도나 남아시아 아이들은 거의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을 때거든요. 아, 이거는 솔직히 여행을 가신 분들도 많이 종종 느끼셨을 목격을 거예요. 하고 오셔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 어른들이 자기가 빚을 지면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아이를 팔아요. 노동력을 쓰시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일해서 받을 돈으로 내 빚을 탕감해달라. 아우, 라는 걸로 애를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잖아요. 그렇죠. 네. 노예죠. 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진 빚을 얘네가 다 갚을 수 있느냐. 근데 빚이라는 게 속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불고. 눈덩이 효과.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평생을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어떡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겠죠? 그러면 그 그 아이도? 빚이 계속 되물림돼요. 어떡해요. 네, 그런 체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동 노동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네. 또 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과 유럽에 다니면서 이 당신네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입해서 당신들이 소비하는 이 아시아의 제조품들이 바로 아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이 기업들이 생산자 규제에 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그런 활동에도 기여를 했고요. 한마디로 착한 소비를 하자라는 네. 것을 굉장히 일찍부터. 네. 예, 사실 기득한 이분이 양반이군요. 또 만든 단체 중에 하나가 네. 아동 노동에 반대하는 세계인 행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한국하고도 또 인연이 있어요. 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이 축구공을 또 파키스탄의 아이들이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얘기 좀 됐었죠. 네. 예. 그래서 이 축구공 만드는 파키스탄의 아이들 아동 노동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때 이분이 만든 단체랑 공동 캠페인을 한국에서 벌였었고요. 그래서 단체 활동가들 또 단체에서 이 축구공 만들던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이번에 공동 수상한 그 분들의 그 면면과 네. 그 과업을 보면 그 과거에는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수상 때부터 네. 사실 뭐 있지도 않은 업적을 미리 인정해서 상을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뭐 유럽연합에 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번 수상 같은 경우는 분명 누구도 논란을 제기할 수 없는 그것도 네. 인류의 가치에 그렇죠. 헌신한 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국적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파키스탄과 인도. 네, 아, 지금 둘이 분쟁 사이가 중이잖아요. 안 좋군요. 네. 네. 그래서 서로 국경 분쟁 중인데 그 나라의 개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노벨 평화상 요번에 신경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화 굉장히 뭐랄까요. 말하기는 쉬우나 되게 어려운 이슈고 네. 또 특히나 남북한 그 분단 상황인 우리에게는 더 절실한 이슈인데 그렇죠. 힘들죠, 요즘? 네. 이것까지 얘기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바로 어제 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기관총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기관총 발사하고 또 한국 쪽에서 응사하고 이러면서 막 긴장 관계가 엄청 고조되고 그래서 연천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죠.
민간 피해가 가능한 이런 공격을 할 이유가 네. 사실 그렇게 마땅해 보이진 않는데 결국은 삐라 때문이긴 한데 네. 어제가 북한에서 중요한 날이라서 더 좀 오버액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을까요?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가 10월 10일 당 창건일이었거든요. 조선노동당 중요한 당 날이죠. 창건일.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런데다가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굉장히 오랫동안 모습을 공식석상에 안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로써 네. 며칠째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38일째예요. 한 달 넘게요. 네, 한 달이 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이상설이 막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심지어 그 당 창건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네. 지난해만 해도 당 창건 행사 때 그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차에 네. 대북 전단 내용이 또 직접적으로 김정은 겨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단은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멘트가 있는 네.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북한 네, 그래서 뉴스가. 지난달 말에도 이제 관련돼서 기록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김정은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당 창건 행사 때도 외국에서 보내온 화환에 보면은 그 건강 회복을 빈다라는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고 그거를 또 TV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미 3대에 걸쳤기 때문에 어떤 집권할 수 있는 힘도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마당에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그런데 남북 관계가 조금 호전되는 듯한 네. 인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 때. 실세 3인방이 네. 내려와서 그리고 이달 말에 또 고위급 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예상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 이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북한 체제 붕괴로 가진 않는다. 아하. 우리 아직 건재하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건재하니까 이렇게 도발하지 마라. 그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원전 타격 응징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북한 그런 아나운서가. 말들이 나왔죠. 네. 이번에는 물론 이제 그냥 대북 전단에 대해서만 하고 원점 타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네,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이런 긴장 관계 또는 갈등이 계속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긴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임하라는 메시지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더 이상의 갈등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분명한 거는 이제 북한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이렇게 좀 애매한 태도 계속 보이거나 하지 말고 강력하게 나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북한이 실세 3인방을 보내서 그 화해 모드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지켜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